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돈찌는TV의 돈찌는 기계입니다. 오늘은 2021년 4월 12일이고요 현재 시간은 오후 4시 37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시황 체크하고요, 종목 그리고 뉴스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에겐 역사적인 날입니다. 장중에는 두 달 전에 돌파를 했었지만은 종가상 천선을 돌파한 거는 무려 20년 7개월 만입니다. 20년 7개월 말 정말 대단한 거고요. 제가 지금 코스피가 이렇게 뛰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올라가고 있지만 코스피는 조금 이제 조정받고 있죠. 예, 제가 한 2주 전에 이렇게 시황을 말씀드렸어요. 대형주는 고통의 시간이고 중소형주는 연일 신고가를 내고 있다. 근데 지금 2주 동안 그렇게 펼쳐지고 있죠. 그리고 또 2주 전에는 지금 이제 편안하게 조금 투자해도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이 딱 그 장세입니다. 이번 주까지 아주 편안하게 수익을 즐기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다음 주라고 해서 떨어진다는 얘기는 아니고 이번 주에 편안하게 좀 즐기고 다음 주부터는 저는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풀 베팅 했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안전하게 상승할 수 있을 것 같다 싶을 때는 풀 베팅을 하는 겁니다. 과감하게. 그래서 이번 주까지 수익 즐기고 다음 주부터 조금씩 욕심을 버리면서 이제 다시 현금 비중을, 지금 현금 비중이 거의 제로입니다. 그래서 현금 비중을 10% 정도 늘려볼까. 그리고 다다음 주에는 또 한 20%까지 늘리고 이렇게. 그것도 물론 다음 주 상황을 보고 조금 더 빠질 것 같다 싶으면 뭐 바로만 30%로 늘릴 수도 있고 50%로 늘릴 수도 있는데 아직은 파티가 끝나지 않았다고 좀 보여집니다. 이번에는 일단 우리 코스피 코스닥은 이미 과열권에 이미 들어와 있어요. 하지만 미국 나스닥 같은 경우들이 이제 막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막 올라온다는 얘기는 거기도 이제 과열권 이제 진입이 막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마지막 불꽃을 일단은 불태우고 나서 그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갈지 안 갈지에 대해서 아마 시장이 고민을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코스닥 이거 즐기시기 바라고요. 당연히 코스닥이 좋았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제가 주로 제 채널에서 다루는 성장주들, 그렇죠? 제가 성장주라고 하면 2차 전지 쪽, 그다음에 반도체 쪽, 그리고 오늘은 또 간만에 그동안 소외받았던 제약 바이오 종목까지 좀 올라와가지고 아마 제 채널을 보시고 투자를 고려하셨거나 혹은 힌트를 얻으셔서 어떤 종목을 갖고 있으신 분들은 오늘 수익이 최근에 계속 좋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스닥은 진짜 20년 7개월 만에 종가상 천선을 돌파했고요. 이런 것들이 다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4월 1일에서 10일까지 요거 이제 YOY 전년 동기 대비입니다. 작년에 4월 1일부터 10일까지를 비교했을 때 수출이 24.8% 늘었고, 특히 자동차가 반도체 부족에도 불구하고 29.8% 거의 30% 증가를 했네요. 작년 이맘때 기억나시죠? 그죠? 작년 이맘때 정말 엄청나게 힘들었었습니다. 3월 코스피 코스닥이 막 폭락하고 나서 코로나 때문에, 그다음에 4월에도 그 여파로 좀 안 좋았었습니다. 그렇죠? 지금 이건 기저 효과가 당연한 거죠. 4, 5, 6 7월 달까지는 기저 효과로 당연히 안 좋았던 게 좋아지니까 기저 효과들 때문에 좋을 수밖에 없는 수출 통계입니다. 이건 누구나 다 또 알고 있고 또 짐작할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본격화된 외인 자금 유입 이렇게 했는데 오늘은 외인이 많이 안 들어왔습니다. 오히려 코스피는 나가고 코스닥 조금 들어왔어요. 이거는 한 주 하루 이렇게 늦게 나온 뉴스니까 이런 걸 얘기했을 거고요. 그다음에 디즈니, 애플 OTT 상륙 예고에 컨텐츠 투자 러시. 이거는 계속 말씀드리죠. 올해 내내 제가 볼 때는 이쪽도 주도 섹터에 있을 겁니다. 최고 주도주는 아니더라도 주도 섹터에 있을 가능성이 크고, 다른 종목도 오늘 쉬었는데 최근에 이제 초록뱀 미디어로 바뀌었죠. 이름이 뒤에 미디어가 붙었습니다. 초록뱀 미디어 같은 게 좀 꿈틀꿈틀하네요. 그거 한번 보시면 되고요. 저는 항상 얘기하지만 이런 거 얘기할 때마다 항상 말씀드린 거 있죠. 펜 엔터테인먼트. 그렇습니다. 오늘 뉴스는 이 정도만 보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저녁에 중요한 일이 있죠. 백악관에서 소집을 했습니다. 다 모여, 반도체 관련 애들. 그래갖고 지금 삼성전자가 초청받아서 갖고 형식으로는 내용으로는 불려갔죠.
근데 내용은 뻔하지 않겠습니까? 무슨 얘기 하겠습니까? 야, 미국 내에서 생산기지 확보하고 빨리 늘려라고 얘기할 거고, 삼성전자에서는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대빵이 깜빵가 있어갖고 제가 그쪽에서 얘기하고 천천히 하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할게요. 그래, 그렇게 하세요라고 얘기하면 또 우리나라 와가지고 물론 뭐 경영진들하고 지금 옥조에 계신 분들하고 얘기를 하겠죠. 그다음에 발표를 할 겁니다. 뭐 주로 오스틴 팹이죠, 뭐 그죠? 오스틴 팹에 뭐 대규모 투자를 하겠다. 그럼 미국 쪽에서는 또 그렇게 얘기하면서 야, 빨리 투자하고 우리가 세제 혜택이라든가 여러 가지 줄게, 빨리 해라 이렇게 얘기했을 거고요. 그래서 또 삼성에서는 앞으로 그 전개가 거기 투자할게요라고 하면서 얘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지금 오스틴 팹 관련해 가지고 라인 증설이라든가 이런 회사들이 좀 좋죠. PSK부터 시작했고 뭐 다 좋죠. 저는 최근에 뭐 PSK부터 시작했고 다 모든 거 이미 그 15% 이상 되는 종목에서 다 소팅을 해드렸습니다. 유니셈이라든가 또 테스 또 원익 IPS 뭐 이런 종목들 다 이미 말씀을 드렸고요. 계속 저는 뭐 홀딩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시장 당일 등락률 차트입니다. 파란색이 코스닥입니다. 1000.65에 끝났네요. 그리고 코스피는 빨간색입니다. 3135.59에 끝났고요. 그러니까 코스피 같은 경우는 갭상승 해가지고 조금 이렇게 뭐 왔다 갔다 들락날락했고요. 코스닥은 이렇게 좋았죠. 역시나 뭐 코스피를 묶어놓는 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 보시면 제가 왜 대형주는 좀 고통의 시간일 것 같고 중소형주가 뜰 것 같다고 얘기하면 요런 외인들의 포지션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외인들이 선물을 갖다가 지금 오늘도 이 좋은 장에도 불구하고 한 2천억 원 더 하방으로 배팅해서 1조와 2천억 사이를 갖다가 지금 하방으로 배팅했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얘네들이 하방으로 배팅했는데 삼성전자 오를 수가 있습니까? 못 오릅니다. 선물은요, 코스피 200 지수 갖고 하는 거죠. 200개. 그리고 코스피 200의 그 대표 종목 갖고 하는데 걔네들 중에 제일 큰 걸 차지하는 게 삼성전자인데, 삼성전자를 얘네들이 이렇게 잡아놓기 때문에 못 올라가요. 그래서 개별 종목 장세가 될 거라고 제가 이미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저 말고 다른 분들도 많이 말씀하시지만 누가 뭐 처음 얘기했고 이런 게 문제가 아니고 시황을 항상 잘 파악해야 되는 게 중요한 거니까요. 지금은 이것만 보더라도 삼성전자 지수와 관련된 코스피 200과 관련된 종목들은 그렇게 뛰지 못한다. 오늘 같은 경우도 SK이노베이션이 22조짜리가 이렇게 막 10% 20% 올라갔다가 등록이 있으니까 걔가 오르면은 다른 종목을 또 더 눌러야 되겠죠. 더 누르니까 이렇게 파는 겁니다. 요거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웹도독이라고 외국인이 현물을 사든 안 사든 상관없이 얘네들이 선물과 옵션으로 시세를 조종하기 때문에, 대한민국 시장을 조절하기 때문에 얘네들이 이렇게 지금 하방을 갖고 있으니까 지수 선물이 하방이고 옵션이 하방이기 때문에 삼성전자 같은 그런 대형주들은 올라가기 좀 힘든 장세가 지금 펼쳐지고 있고, 그렇다고 안 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지금 개별 종목들이 많이 갑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원달러 환율이 조금 저도 이해가 안 되는데, 이제 이렇게 되면은 좀 원달러 환율이 갖다 우리 기준으로는 워낙 강세가 되는 게 맞는데 이거 올라가네요. 근데 이것도 나쁜 건 아닌 게 요 사이에서 놀면 돼요. 요게 올라가면 또 이제 수출주들이 좋죠. 수출주들이 좋으니까 뭐 요 정도 뭐 1120원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건 상관없습니다. 이게 갑자기 또 1150원으로 이쪽으로 뭐 1180원으로 이쪽으로 뛰는 게 문제지,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건 전혀 상관없다고 보여지고요. 지금 뭐 환율 때문에 걱정할 그런 시황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오늘은 제가 장전에 저랑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께는 크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아마도 2차전지 쪽으로 당연히 수급이 쏠릴 거기 때문에 다른 건 재미없을 수도 있다. 그래서 오히려 그때 좀 더 뭐 건설주로 이렇게 비롯해가지고 이런 거 좀 매수 관점으로 보고, 이거 지금 바로 불나방처럼 들어가면 안 되는 걸로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SK이노베이션이 많이 나왔는데 보고서가 이거 다 오늘자입니다. 제가 커뮤니티에 올려드리죠. 요 윤재성 애널리스트, 베스트 애널리스트기도 하고 제가 좋아한다는 굉장히 아싸라하게 사이다 발언도 하시고 해서 좋은데, 요 분이 요 정도까지 뺄게 조금 좀 소극적으로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분은 아유 용감하게 또 TP를 내렸습니다. 강동진 현대차 증권, 여기서
내렸는데 요분은 앞으로 한번 자세히 보도록 할게요. 좀 세게 내신 분도 있어요. 황성현, 유진투자 그리고 한상원 대신증권 애널리스트 두 분은 40만 원까지 TP를 올렸네요. 요것은 이제 극명히 대립이 됩니다. 우리가 잘 보고 어느 애널리스트 말씀이 맞는지에 대해서 팔로우업 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분들이 너무 세게 냈다 싶으면 앞으로는 이분들 얘기는 조금 걸러서 듣고 이분 도저히 이해가 안 갈 정도로 왜 지금 이 상황에서 TP를 낮췄지? 다음부터 보니까 이분이 상황 판단 잘 못하실 수도 있겠구나라고 이분 거는 좀 더 걸러 들을 수도 있겠죠. 네, 그렇게 한번 우리가 팔로우 한번 해보시자고요. 두 번째는 오늘 코오롱 인더를 갖고 왔는데 코오롱 인더는 사실 이거 밸류에이션보다는 코인에 투자한 그것 때문에 이 레포트가 나왔어요. 이거 한번 재밌어서 갖고 왔으니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오롱 인더, 코인이 코인한다는 얘기인데 코인이 이 코가 코오롱 인더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죠? 이게 지금 두나무라고 업비트 암호화폐 거래하는 데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상장을 뭐 한다 안 한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거기에 투자하는 회사들이 난리지 않습니까? 지금 암호화폐 블록체인들이 워낙에 히트를 치고 있죠. 지금 뭐 비트코인은 6만 불 다시 또 올라간 걸로 알고 있고요. 우리나라 돈 한 7천만 원 왔다 갔다 계속 하고 있죠. 이제 1억 버는 사람이 1억 당연히 간다라고 할 정도니까 오히려 좀 겁나긴 합니다. 저는 뭐 그쪽을 안 하니까. 네. 그래서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가 상장을 앞두고 그 지분 투자한 회사들, 예를 들어서 뭐 하나투자증권 같은 경우 그리고 또 우리기술투자 같은 경우 이거 되게 많이 올랐습니다. 그렇죠? 여기가 두나무 지분율이 6.05% 있는데 코오롱 인더에서 자회사 이쪽에서 지분을 지금 두나무 지분을 갖다가 1.44% 코오롱 인베스트먼트 쪽에서 갖고 있다. 그래서 나도 좀 껴줘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거는 이 애널리스트 분께서 얘도 좀 껴줘야 되지 않겠니라고 시장에다가 화두를 던진 거고요. 제가 봤을 때 오늘 봤더니 전혀 나는 껴줄 생각은 없어라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수급이다. 반도체 쪽 오늘 이벤트가 있으니까요. 백악관 그리고 2차 전지 쪽 이벤트가 이미 주말에 있었으니까 그쪽으로 몰렸으니까 그리고 모르겠습니다. 일단 코오롱 인더가 본업도 지금 좋아요. 본업 자체가 뭐 아라미드라든가 POM이라든가 수소재 등의 공격적인 투자를 지금 하고 있고 괜찮아서 여기에다 플러스 요 정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것 같고요. 오늘은 아니지만 또 뭐 내일부터 또 날아갈 수도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어쨌든 간에 이분은 목표가를 9만 원까지 잡으셨어요. 제가 보니까 저는 이분이 9만 원을 잡은 이유는 순순히 코인 때문이죠. 코인 때문인데 저는 그걸 딱 빼고 보면 지금 딱 적정가라고 보여집니다. 이 회사를 갖다가 그것만 뺀다면 포워드 퍼로 뭐 13 정도까지 주면은 그 정도 되겠다. 지금 6만 4천 원에 끝나서 요 사이에 끝났지 않습니까? 본연의 가치로는 7만 원 정도밖에 못 갈 것 같아요. 하지만 코인이 껴갖고 어떤 회사는 6% 갖고 있는데 저렇게 많이 올라가는데 하나투자증권 같은 경우는 얘도 1%는 갖고 있으니까 야 조금은 더 올려줘 뭐 이런 논리인 것 같은데 시장에서 받아줄지는 모르겠고요. 하지만 외인기관 수급은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알고 보면 나도 암호화폐 관련주 이렇게 암호화폐 관련해가지고 조금 뭐 곁다리로 올 그 모멘텀이 있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하시네요. 하나기술 같은 경우는 일요일날 제가 좀 계속 유심히 지켜보자고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오늘 뛰어가지고 많이도 저도 못 잡았지만 그래도 뭐 1당 정도는 했습니다. 아직도 3분의 2는 팔고 3분의 1은 들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네, 하나기술이고요. 매매 내역 한번 조회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아침에 딱 사버리고 말아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올라가고 여기서 좀 팔고요. 여기 상한가였는데 상한가 냅둬 보자 그러는데 상한가 풀리면 팔려고 냅뒀는데 좀 밀리더라고요. 여기서 좀 팔고 다시 올라갔네요. 그래서 3분의 2 정도는 놔뒀습니다. 3분의 2는 팔고 3분의 1은 놔뒀거든요. 한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좀 더 샀어야 되는데 많이 물량을 하지 못했어요. 그냥 1당 정도 벌었습니다. 조금 하루 이틀만 좀 천천히 갔으면
굉장히 세게 좀 들어갔을 텐데 저도 세게는 들어가지 않았고요. 제가 세게 들어간 종목들은 여기 종목 쪽에 있는 거 아시죠, 그죠? 네, 항상 말씀드리는 GST 요거는 이제 15% 성장 컨센서스 종목들이잖아요. 여기서부터 네, 퍼가 낮은 수르로 제가 설정을 해놨죠, 그죠? 서플러스 글로벌 오늘도 뭐 시초가는 9%까지 올랐습니다. 그리고 14%까지 갔다가 꺼졌죠. 여기 매물 소화하지 않나 싶고요. 요거는 제가 요걸로도 이거 제가 보여드렸는데 이게 들어와 있죠. 아, 이걸 안 들어왔구나. 여기다 안 드린 것 같아요. 제가 한번 볼까요? 네, 우리 돈 찍는 TV 커뮤니티 대회가 안 들었나 보네요, 그죠? 요거는 제가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께만 드렸네요. 아, 그러네요. 죄송합니다. 예. 그래서 요거는 제가 보는 FN 가이드 있지 않습니까? 초기 화면인데 초기 화면 딱 들어오면 이렇게 크게 오늘의 급상승 검색어들이 펼쳐져요. 근데 이거는 다른 내가 아니고 FN 가이드에서만 하는 건데 사실 FN 가이드가 이 검색 기능이 별로 안 좋은데 여기는 저처럼 이렇게 전문 투자자분들 그리고 애널리스트들 그리고 뭐 크게 하시는 분들 다 이 FN 가이드를 다 유료로 보시니까 그분들이 굉장히 관심 있어하는 종목들 이렇게 항상 나와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도 많은 투자 아이디어를 얻거든요. 그래서 SK이노베이션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지만 SK이노베이션, 서플러스 글로벌, 테이펙스, 선익 시스템 이 정도로 오늘 정도도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건 뭐 두째 치더라도요. 그래서 테크윙은 괜찮았는데 GST 매우 좋았고요. 서플러스 글로벌도 뭐 괜찮았고요. 좋았고요. 에로트 백형 좋고 유니셈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유니셈이죠. 네, 오늘 장중에 5일선 깨졌다가 바로 그냥 올려버렸네요. SK 하이닉스는 대형주라서 조금 뭐 주춤하기도 하고 제가 그거는 14만 8천원을 살짝 한호가 깼긴 깼는데 괜찮아 보입니다. 월덱스는 뭐 계속 여기서부터 말씀드렸던 거고요. 브랜드엑스 코퍼레이션이 뭐 흐름 괜찮네요. P&E 솔루션, P&E 솔루션이 좋았어야 되는데 조금 뭐 별로였어요. 테스 좋죠? 제가 그어놓은 잘 지키고 올라갔습니다. 그 다음에 PSK 당연히 좋았고요. 원익 IPS도 제가 그거는 55,200원 선에서 그걸 안 깨고 착 말아 올렸죠. 매우 좋아 보이고요. 유진테크 좋습니다. 좋고요. 에코프로도 에코프로 BM하고는 다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에코프로도 계속 좋고요. SBI 핀테크 솔루션 좋습니다. 이렇게 해갖고 이거 다 5일선 공략도 다 되는 거죠. 얘가 좋습니다라고 얘기하면 새로 들어오신 분은 모르겠지만 이게 다 5일선 공략하는 것들입니다. 그렇죠? 다 5일선 공략으로 다 되는 것들 아닙니까? 5일선 공략하면은 다 돈입니다. 다 돈. 다 5일선 공략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급하게 5일선하고 기격 벌어졌을 때 따라 들어가는 게 아니고 5일선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기다리는 거. 5일선까지 기다리셔야 돼요. 그 다음에는 요번 주에 10% 성장 컨센서스 좀 드렸잖아요. 요 종목들 보시면 역시나 시총 큰 것들이라서 그런지 조금 약했어요. 투자증권, NH투자증권, 삼성증권 좀 쉬었고요. 대우건설이 오늘 좀 쉬었습니다. 딱 5일선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밑에 11선, 21선 이렇게 차분히 다시 계속 매집을 해볼 생각이고요. IS동서 같은 경우는 요 정도에서 괜찮았고요. 그 다음에는 특히 좀 웹젠 저도 오늘 보초병 투입해봤습니다. 딱 여기라서 투입해봤고요. 컴퓨터 수는 계속 좋아 보이고요. 웹젠은 이만큼 올랐는데 좀 오늘 좀 조정을 받고 나서 가야 되겠죠. 원익 IPS는 위에도 있고 밑에도 있네요. 얘가 시총이 2조 8천억짜리라서 걸려 있는 거고요. 세 개는 다 거기에 걸려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요 종목 위주로 지금은 투자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지금은 요쪽 위쪽, 그러니까 성장주 쪽이 굉장히 좋으니까 이걸 따라잡기보다는 여기서도 5일선 공략을 해야 되고요. 여기서도 물론 당연히 다 5일선 공략. 이거는 제가 다 캡처 받아갖고 드렸으니까 이미 제 채널을 열심히 보신 분들이라면 관심 종목이면 다 있으실 거예요. 그렇죠? 다 5일선 공략하시면 되는 종목들입니다. 마지막 결론을 한번 짓자면요. 시황상 이번 주까지는 혹은 다음 주까지는 정말 좀 간만에 누리는 수익을 좀 쫙 누리고 저는 다음 주부터는 조금씩 또 현금 비중을 조금씩 확대해 볼까 합니다. 장이 떨어진다는 얘기가 아니고 보통 욕심을 조금씩 줄여보자는 차원이고요. 근데 제가 2달 전에는 한참 조정받을 때는 인내심을 감정은행에서 인내심을 꺼내서 수익으로 되돌려 받자라고 말씀드렸고 지금은 수익으로 되돌려 받고 있으니까 이제는 감정은행에서 욕심을 버리자. 이렇게 앞으로는 시황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익이 생겨갖고 이제 이게 수익이 떨어지면 어떡할까 불안해 하시는 경우도 있으실 거예요. 아까 보니까 그런 분들 계시더라고요. 예, 보통 주린이 분들이 그러십니다. 그리고 또 그거 갖다 못 놔요 수익을. 예, 더 올라갈까봐. 그러니까 지금은 조금씩 욕심을 버리시기도 하시고 또 급등락 종목들이 나올 때는 급등할 때는 욕심을 버리는 게 그게 정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분할 매도 하셔야 됩니다. 분할 매도하면은 조금이라도 불안한 마음들이 좀 없어져요. 예, 그렇기 때문에 분할 매도하는 거 한번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익이 나는 종목들은요. 네, 이상 돈치는 TV 돈치는 기계였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